윤석열 정부를 극구 칭찬해준 일이 있습니다. 네. 참 잘했다. 이건 잘 된 거예요. 이걸 잘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윤석열 외교 안보 1년 한번 총평을 먼저 해주신다면. 글쎄 일단은 뭐 비현실적 속도감, 그다음에 무모한 목표 설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말해놓고 보니까 다 개털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윤석열 정부를 극구 칭찬해준 일이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경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네네. 그 6조 얼마짜리? 아니 뭐 저 항공모함 같은 경우 한 6, 7조 되고 네네. 핵추진 잠수함은 매년 6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거 안 한 거 참 잘했다. 경항공모함은 거의 백지화됐고 네네. 핵추진 잠수함은 그냥 잠복돼 버렸는데 네. 아니 대만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해 자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거기 딱 경항모까지 가지고 있어봐. 대만 해협에서 일하면. 그런데 일본만 해도 지금 주일 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로 이렇게 기지국가 역할을 하는. 우리는 경항모가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으면은 네. 전방 지원이 돼 버립니다. 후방 지원이 아니라. 네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해 놓고 인도 태평양의 핵심 군사 전략 자산은 다 백지화했어요 또. 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 사업들이 윤석열 색깔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색깔에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니까 지운 거죠. 네. 이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충우돌도 어떨 때는 이상한 결과로 가져오기도 그래서 하고 아주 잘 된 네. 거고 전작권을 안 가져오기로 한 것도 잘한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렇게 100배 1000배 보복하겠다,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준비해라, 이렇게 전쟁을 입에 달고 사는 지도자한테 작전 통제권까지 있어버리면은 늦어지길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작권 맡기고 저 경항모 맡기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것까지 줘봐. 거기에 인도 태평양 전략,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이것까지 얘기하는 판에 이건 뭐 완전히 돌격대 되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무사하겠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천배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말이죠. 네. 예, 작년 12월 5일 날 북한 무인기가 5대가 넘어왔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 날 한 말입니다. 100배 1000배 보복해라. 그럼 뭐 100배 1000배요? 우리도 실행을 했나요? 한국 정부가? 아니 우리 송골매라고 우리 일선 야전 부대에서 운영하는 드론을 올려보냈죠. 네. 2대를. 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정찰하고 왔어요. 아니 1000배라며 100배라며. 말이 뻥이지 그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쟁에 대한 군에 대한 감수성을 좀 갖고서 얘기를 하지 그래. 100배 1000배 그러면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은 다 그 생명 가치가 그게 그렇게 무시돼서 되겠습니까 그게? 일단은 아무래도 이 군복무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그 위험한 임무가 뭔지 좀 알고 우리 전방에서 얼마나 고생하는구나.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데 좀 감수성이 높아지겠죠. 감수성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데 물론 군대 안 가신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차별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안보 라인 전체가 군에 안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 대통령 안 갔다 왔고요. 김태효 안보실 차장 안 갔다 왔고. 그분은 갔다 온 것 같은. 근시. 근시 보충역. 저도 근시인데. 네. 그다음에 김대기 비서실장. 6개월 방위. 안보실장도 사실은 김성환. 그 석사장교. 석장이요? 전설의 석장. 전두환 아들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아들로 끝난 6개월짜리 장교 복무. 그거 6개월도 아니고 그 학교 다닐 때 군사훈련을 좀 받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는 입대일과 저녁일이 같아요. 하루 근무예요. 아니 6개월 동안 입영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건 학교 다닐 때 군사훈련. 군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근데 장교잖아요. 그리고 예비역 중위다라죠.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에 차고 넘쳐요. 윤상현, 김재원. 윤상현, 그럼 전두환 씨는 아들만이 아니라 사위도 6개월 석사장교를 보냈었군요. 전사위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석사장교. 이 색깔론 있고 종북색 프레임 씌우고 할 때 이럴 때 그 미국의 진보 단체들은 치킨 호크 리스트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호크, 매를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치킨이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민주당, 공화당을 비교해 보니까 민주당 군복무 이수율이 더 높거든요. 네. 근데 강경주의자들은 다 공화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명단 공개 운동을 한다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첫째, 재산 50억 이상. 그 다음에 저기 그 군은 면제받았거나 비정상적 근무. 세 번째, 대북 강경 발언 도맡아 하는 사람. 네네. 요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되는 사람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을걸? 이게 치킨 호크. 이게 치킨 호크예요. 주로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용산에 차고 넘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욕하거나 뭐 냉소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죄다 이러면 이거 되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 정서, 특권 의식이 집단 정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때 툭하면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 등 뒤를 떠밀었다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던 2010년에 극심한 안보 불안으로 우리 일선의 그 장병들의 피로도가 극도로 치솟게 됩니다. 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윤일병 사건. 37일 자대 배치 기간에 35일간 구타를 당하고 쇼크사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게 뭐죠? 임병장 사건. 네. 전방의 한 사단에서 그 말년병장, 이제 전역을 불과 보름 앞둔 말년병장이 부대원들 5명을 사살하고 사망시키고 5명을 부상 입혀 10명을 사상자가 네. 나왔어요. 그리고 해병대, 그 해병 2사단에서 또 총기 사고가 터져가지고 10명이 또 사상됐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군기 사고가 아니라 이를테면 정치 쟁점이 군대에게,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또는 집권 세력이 군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해악을 그거죠. 미치냐를 보여주는 거네요. 저기 무슨 뭐 불온 서적 색출한다, 군내 종북 좌익 색출한다 그러면서 통제하고 자유를 뺏고 그 다음에 맨날 A형 근무라 그래가지고 비상 걸고 네. 허구한 날 그냥 연장 근무를 하니 야전에 이 스트레스가 어딘가로 터져 나오면 어디론가 폭발하는 거지. 어디론가 폭발하는. 그러지 않아도 갇혀 사는 애들을 그렇죠. 맞아요. 조여붙이고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부조리가 폭발한 게 2010년 안보 위기는 단순히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기가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의 시스템 붕괴가 이어진 사건. 아니 근데 교수님,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 또는 친구나 뭐 형제를 군에 보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섬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보 불안 시기에 이런 사고 많이 터져요. 그래서 항상 보수 정권에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선의 장병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죠. 생명이고. 네. 그러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코로나 3년간 네. 그 군내 자살자가 더블링이 됐어요. 통제하니까. 뭐 휴가 같은 거 못 가게 하고 그 안에서만 하고. 네. 그러게 해서 지금은 다시 폐쇄 격리 조치. 그 부분은 풀렸는데 네네. 이젠 자꾸 안보 뭐 이러면서 긴장이 고조된다 그래. 이제 꽃게잡이철, 오징어잡이철 다 다가오는데 서해서 터지고 동해서 터지고 이러면은 죽어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뭐 북한의 대북 강경 정책을 뭐 말로는 쉽게 하지만은 막상 그 경계선에 가 있는 안보의 일선의 초벽 가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환장할 얘기고. 그럼 근무 여건도 흔히 하는 말을 빡세지는 거죠? 당연하죠. 스트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아직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거기에다가 성폭력 사건도 잊어버릴 만하면 터졌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언제 그러냐면 오지. 네네. 감시가 소홀한 그 고립된 부대, 그 다음에 안보 위기가 고조됐을 때, 이럴 때 이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 문제예요. 아니 평화란 게 뭡니까? 국민의 안위와 뭐 생명 뭐 이런 거 이전에 안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뭐 만약 어떤 희생이 있다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희생되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국가의 안정적 관리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불안 심리 제거 이것이 안보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어떻게 되는겨? 아니 군 사령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강경 발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종섭 국방장관이 나서서 강경 발언하는 거 봤어요? 나 별로 못 봤거든요. 김관진 때같이 존재감이 없죠. 네네, 맞습니다. 김관진 얼마나 썼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종섭 장관 거의 그런 적 없죠. 네네. 대통령은 많죠. 둘이 입장이 바뀐 게 국방장관 같은 대통령, 대통령 같은 국방장관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 대통령이 너무 세니까 국방장관이라도 신중해야지. 대통령 왜 그렇게 세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지율은 안 오르지. 뭘로 존재감 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교하고 국방이에요. 네. 대한민국 마약